은퇴하면 뭐부터 할까?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죠? 평생 일만 하다가 막상 일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주어지면 많은 분들이 자유와 낭만을 꿈꿉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 걱정 없이 원하는 곳에 가고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버킷리스트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혹은 씁쓸하게도 은퇴 후의 취미 생활이 꼭 행복만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칫 잘못된 선택이나 무리한 도전으로 말 그대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예는 드물겠지만 현실에는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에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돈과 시간,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우고 도예나 그림 같은 예술 취미를 즐길 수도 있지요.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거라 꿈꾸게 되는데 가끔은 이 꿈이 너무 앞서가서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한편으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은퇴 후 시간을 막연히 허비하다가 갑작스레 충동적으로 어떤 취미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이 비참한 끝을 맞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사례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해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들어보면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이 생기고 좀 더 현명한 은퇴 후 삶을 고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무리한 투자형 취미 너무 과하게 달려들다가 파산 직전까지 간 사례. 첫 번째는 은퇴 후 취미에 올인하다가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히 일하신 분이 계셨는데 은퇴하기 전부터 캠핑카만 있으면 전국 곳곳 여행하면서 마음껏 지내보겠다라는 로망이 굉장히 컸어요. 요즘 차박이나 캠핑이 대세다 보니 은퇴 후에 여유로운 캠핑 라이프를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문제는 이분이 은퇴하자마자 곧장 고급 캠핑카부터 사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캠핑카 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캠핑용품이며 각종 시설이며 심지어는 모임 가입비나 월 유지비 같은 부수적인 지출까지 줄줄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캠핑장을 다 돌아보자 하며 전국 방방곡곡 운전해서 다니는데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일단 즐거움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수입은 거의 없고 퇴직금과 어느 정도 모아둔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이게 나의 행복이야. 인생 뭐 있냐. 한번 사는 거 신나게 살자 하면서 소비를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고 보니 예적금부터 주식까지 손대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노후 자금이 바닥을 보이게 됐고 결국 유지할 수 없어 캠핑카도 팔아야 했어요. 애써 팔아도 가격이 뚝 떨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나의 낭만이라 믿었던 취미가 한순간에 짐덩어리가 된 셈이죠. 아내분과의 불화도 심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평생을 소소하게 지냈는데 은퇴 후 몇 달 만에 거액을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취미란 걸 현명하게 내 형편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뼈저린 교훈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이 가족 관계 파탄형 취미 누구를 위한 행복이었나?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너무 자기 취미에만 몰두하다가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경우예요. 한 어르신은 은퇴 전부터 그림 그리기에 취미가 있었는데 막상 시간을 얻게 되니 본격적으로 나만의 화실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죠. 처음에는 가족들도 응원했어요. 아,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하시면 좋겠다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취미를 즐기는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창고를 통째로 개조해서 스튜디오로 만들고 비싼 미술 도구며 재료며 심지어 각종 고급 조명까지 들여놓으시더니 매일 그곳에 틀어박혀서 식사 때도 나오지 않으셨대요. 말 그대로 그림의 세계에만 빠져버린 거죠. 심지어 가족들이 주말에 손주들이 왔으니 시간 좀 같이 보내자고 해도 나는 지금 작품 활동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라고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취미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주변을 돌아볼 여유나 소통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오히려 나는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가족들은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꺼리게 됐고 찾는 발걸음도 끊어지면서 관계가 크게 멀어졌어요. 은퇴하고 나니 여유 시간은 생겼지만 정작 그걸 가치 있게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결국 행복은커녕 외로움만 더 커져요. 취미가 단순히 나 혼자 몰두하는 것이라 해도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외면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중독형 취미 조금씩 무너지는 건강과 재정, 놓쳐버린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중독으로 이어지는 취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어요. 꼭 도박이나 술,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게임에 빠진다거나 운동에 과하게 몰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중독 현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예로 은퇴 후에 원래도 약간 즐기시던 온라인 게임에 폭 빠져서 밤낮 구분 없이 게임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시간적 제약이 없으니 하루 종일 접속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정도쯤이야. 난 젊은 사람처럼 게임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e스포츠 경기 구경도 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식사도 대충, 수면도 부족, 운동도 전혀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끊고 게임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게임 아이템이나 현질연금 결제에도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레벨업 하는데 한계가 없으니 그 비용이 쌓이고 쌓였어요. 어느 순간 가족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말려도 이미 늦었죠. 스스로 이게 아니긴 한데 게임 없이는 허전하고 외롭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사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로부터의 사회적 자극이 사라지기에 뭔가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한 취미라면 문제 없겠지만 중독으로 가는 순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재정에도 타격을 입게 되죠.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도 줄어들고요. 가뜩이나 나이 들수록 주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한데 어느새 혼자 고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은퇴 후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를 스스로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과한 지출이든 가족과의 소통 단절이든 중독이든 결국 취미 활용의 균형 감각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은퇴 후 취미라는 게 달콤한 해방감은 주지만 우리가 삶에서 단 하나의 즐거움만 줬도록 설계된 존재는 아니잖아요. 은퇴는 사실상 또 다른 시작점이에요. 그동안 속박이 많았던 회사 생활을 졸업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시기죠. 하지만 그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이런 조언을 드려요. 재정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아무리 마음이 끌리는 취미라도 내 형편을 벗어날 정도로 돈이 드는 경우라면 조심해야 해요. 처음부터 큰 돈을 확 쓰기보다는 조금씩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기. 은퇴 후에는 예전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취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돼야 하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부분은 양보하겠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언제로 정하겠다. 같은 약속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 패턴 유지하기. 하루 종일 한 가지에만 빠져 있으면 몸과 마음이 금세 피폐해집니다. 운동, 식사, 수면, 인간관계 등 기본적인 루틴을 유지하면서 취미를 즐겨야 해요. 취미가 여러 가지면 더 좋다. 한 가지만 몰두하면 쉽게 질리기도 하고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요. 문화, 예술, 운동, 봉사, 여행 등 다양한 관심사를 조금씩 접해보면 삶의 균형도 맞춰지고 이제 이것도 해볼까? 하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은퇴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 시간의 자유를 얻는 일이니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걸 즐길 수 있는 게 당연히 좋죠. 다만 무계획, 무절제, 무관심으로 방치해두면 그 귀한 은퇴 생활이 순식간에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 취미 생활이 정말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려면 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은퇴 후에는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말로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그 자유를 쓸지 잘 모르다 보니 우왕좌왕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와 꾸준히 대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참한 종말이라는 말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은퇴 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관계도 재정도 무너져서 우울증을 겪거나 다시 취업 전선으로 나오려다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의 책임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해야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와 내가 가진 자원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상태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즐기고 싶은 취미, 그 규모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이 시간을 공유할 것인가?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나 과소비, 고립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스스로에게 던지며 은퇴 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 잊지 마세요.